구의 개념을 잡는 총 5가지. 그렇죠? 첫 번째가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전명구는 가로치고 없는 셈. 맞죠? 두 번째는 명사, 어부, 명사를 하나의 명사구로 봐라. 맞죠? 세 번째는 A, B, and C를 그렇죠? 하나의 단위로 봐라. 네 번째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명사구가 된다. 형용사라는 건 앞에서도 꾸밀 수 있지만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형용사만 가지 마시고 여기 뒤에 투부정사나 ing나 pp나 관계사절이 꾸며줘도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뒤에 블라블라까지가 나오고 앞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합쳐서 그것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맞죠? 이렇게. 지금 종합반 학생들은 저 말고 다른 분한테서 문법 배우시잖아요. 그쵸? 그 문법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요. 굉장히 문법이 편해져요. 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1번 가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하려다가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레이저 퍼폼드라는 거하고 컬러 체인징이요. 요게 자주 나오는데 구문이나 문법책에 보면 별로 그게 없어요. 우리 책은 옆에다 적어두세요. 페이지 171이라고 적어두세요. 페이지 171이라고 적어두시고 요거 해석하는 법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갑니다. 자, 명사 다음에요. 하이픈이 있어야 돼요. ing를 붙이는 형태.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컬러 체인징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얘와 얘가 무슨 관계냐면 목적어 동사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를 꾸미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사를 RV 한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여기 되죠? 컬러 체인징이니까 색깔을 바꾸는 잉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Man eating shark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먹는 상어, 식인상어죠. 되세요? 아침부터 재수 없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심슨 loving students 하게 되면 hating 쓰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심슨을 사랑하는 학생들 이렇게 되겠죠. 얘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더 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명사 다음에 하이픈 ing가 아니라 pp가 나오는 경우.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얘나 얘는 동사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어였으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목적어는 아니겠죠. 그럼 ing를 써야 되니까 주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명사가 pp하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pp는 pp하는이에요? pp되어진이에요? pp되어진이죠. 그러면 pp되어진이라는 우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 대개 이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인 경우는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by 주어로 바뀌잖아요. 수동태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by 명사에 의해. 알겠죠? pp 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같이 봐두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TV 리어라는 말이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TV reared 하게 되면 여기다 children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 이해되죠? 요거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게 요거 자주 나온다. male dominate. dominate가 지배하다죠. society. 그러면 남성에 의해 지배되어진 사회. 이해되죠? 남성 중심 사회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레이저 퍼포레이트가 구멍을 뚫다거든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레이저에 의해 구멍이 뚫러진 숫자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걸 하는 관계를 잘 외워주시면 돼요. 명사 다음에 ing는 목적어 동사. 그럼 얘는 주어 동사 관계인데
PP 수동이니까 주어에 의해로 해석하겠구나. 이해되셨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가보면 이건 쉬워요. 형용사 하이픈 명사가 나오는 경우. 원래 명사에는 ed를 못 붙이죠. 이 경우는 ed를 붙여요. 붙일 수 있어요. 이때는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ed는 뭐뭐를 가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형용사한 명사를 가진. 이해되셨죠? 여기서 뭐 저를 표현할 때 이러면 되겠죠. Big-headed teacher. 큰 머리를 가진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끔 이렇게 선물할 때 추파춥스를 주면서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뭐 이러지 마세요. 추파춥스의 의미를 저도 알아요. 제 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ig-headed teacher. 되세요? 큰 머리를 가진 선생님. 됐죠? 동안. 그러면 fresh faced. 우리가 동안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fresh faced거든요. 그래서 그럼 똑같죠. 동안의 선생님, 동안의 얼굴을 가진 선생님이니까 fresh faced teacher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부사가 나와서 ing나 pp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볼게. ing나 pp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나오면 이건 뭐 그냥 저절로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 세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게 171페이지에 가보면 이왕 나온 거 지금 봐버릴까요? 그러면 171페이지? 학생 책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프린트 남은 거 있어요? 지난 시간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같이. 네. 자, 171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위에 있죠? 보시면 English speaking people 이해되죠?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는 people을 민족으로 따지면 영어를 말하는 민족. 팁을 리어든 했고요. 밑에 거 many legged animal 하면 많은 다리를 가진 동물. 이해되셨죠? 그 밑에 plant eating animal이라고 진하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되네요. 우리가 굳이 초식 동물, 뭐 따로 동물, 영어 단어 가지 말고, 식물을 먹는 동물. 이게 초식 동물이겠구나. 가능하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자, 됐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로서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전치사죠. with, 전치사 플러스 명사. search에서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적인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나열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가지 가로쳐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부니까 디바이스, 장치들 또는 기계들, 도구들, 디바이스의 도움으로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 장치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됐어요? 예를 들어 레이저에 의해 구멍이 뚫려지는 숫자들, 그리고 특별한 색깔을 바꾸는 잉크들과 같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처리됐죠? 이거 소리 들어가죠?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그 수강후기 같은 거 보면 저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 이럴 때 좀 미안해요. 그냥 땀이 많은 건데. 자, 넘어갑니다. 32번 갈게요. 32번. 자, 여기도 잠깐 보시면 커넥션, 여기도 하나 알아두세요. between이 나왔어. 근데 뒤에가 복잡해요. 그럼 빨리 뭘 찾아버리면 좋겠어요? 그렇죠. and. 그렇죠? 그럼 between 어떻게 되겠어요? A and B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금방 쉽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로쳐지겠구나. 맞죠?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요건 아주 중요한 거를 더 배우세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between을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자, between A and B가 나와요. 근데 앞에 예를 들어서 difference, 차이점이랄지 또는 relationship, 관계랄지
오케이? 또는 뭐 similarity, 유사점이랄지. 아이고, 저 친구 왜 벌써 쓰러지지? 친구야, 나 왔어. 정신 차리세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차이점, A와 B 사이의 관계, A와 B 사이의 유사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점령구는 항상 가로치고 없는 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없는 셈 해버리면 답이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뭐가 되냐면 중요 정보가 돼요. 대개는 그 글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알아두세요. 적어두시고. 독해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되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바로 보기 내려가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됐죠?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느낌 오잖아요. 이게 문장 9에서 그냥 뽑아온 거지만, 문장에서 뽑아온 거지만, 잘 보시면 해석을 해보면,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제가 갈게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걸 꾸며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됐죠? 그 사람의 장입니다. 장. 소장, 대장, 장. 안에 사는 미생물 사이의 연결고리.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과 사람의 그 장에서 사는 미생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해요. 이게 만약에 첫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주 들어본 이야기예요? 안 들어본 이야기예요? 안 들어봤잖아요. 뻔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오겠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이게 나왔다? 그럼 굳이 뒤에를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보기로. 주제 제목인 경우.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정확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요거 하나는 꼭 오늘 알아두세요. 알았죠? 여기에 나오면 이건 되게 중요 정보다. 됐죠? 하나를 더 갈까요? 이왕 한 거 했으니까 전용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by ing죠. 적어주세요. 그러면. 왜냐? ing 함으로써죠. 잘 생각해보면 ing 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함으로써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어를 열심히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되게 중요 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안 배우잖아요. 이런 걸 안 배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글을 읽고도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는지를 못 잡아요. 이런 거를 알면 글이 확실하게 이놈이 말하려는 게 이거구나가 포인트가 딱 나오는 거죠. 오케이, 봐두시고 하나만 더 가면 through. 여기는 ing보다는 그냥 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명사를 통해서 얘도 그래서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두 개는 되게 중요하고요. 됐죠? 정리해 두세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분필이 이렇게 많이 없죠? 내가 분필 좀 많이 갖다 놔줘. 자, 33번. 이것도 보면 뭐예요? 서치에서 나왔네요. 그럼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겠죠. 그쵸? 그럼 요거 명사구 명사니까 얘는 명사구, 얘는 부사구.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말하면 여기가 이해되면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얘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셔야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제 봅시다. 특정한 지오그래픽이죠. 지리학이라는 뜻이니까 지리학적인 오리진, 기원. 네, 식물들. 특정한 지리학적 기원의 식물이 뭐지? 애매하네. 여기 예를 들었죠. 열대 식물 섹션. 그럼 느낌 오잖아요. 열대 지리학적. 됐어요? 또는 아쿠아릭 플랜트니까 수생식물 구역.
그럼 이해되잖아요. 열대랄지 수생이랄지 이게 바로 지리학적인 기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 친구 여기서 말하고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뻔해요. 여기 지금 국가직 7급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명사로 쓰였으니까 뻔해요. 이 문장에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로 쓰였다 할지 목적으로 쓰였다 할지 보어로 쓰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딱 가로쳐버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문장이 되잖아요. 되셨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34번. 우리가 지금 38번부터 문장을 가지고서 4개 정도만 연습을 해볼 텐데 여기 약간 좀 잘못 들어갔어요. 34번도 사실 38번 이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그냥 여기는. 자, 봅시다. 이게 국회 8급인데 이것도 잘 봐보세요. 뭐 한 문장 치고는 아주 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순수한 한 문장이 상당히 짧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더가 나왔잖아요. 그럼 문장 맨 앞에 이게 나왔어. 이거 뻔하죠. 명사죠.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뭐겠어요? 주어예요. 반드시 주어예요. 자, for네요. 가로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 of, 명사죠. 여기까지 가로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여기 by 전치사니까 가로치면 되겠죠. 명사, of, 명사죠. 가로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사죠. 이게 형용사예요. 주격보호죠.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바로 오늘 배울 겁니다. 됐죠? 이건 뭐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obscure란 말은 불명확한이죠? 야,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이 뜻이죠. 뭐에 대한 이유냐? 이제 요거죠. 부연 설명. 뭐에 대한 이유냐? 요거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좋아요. 요즘은 유비쿼터스 알던데? 많이 광고에 나오잖아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뜻은 안 찾아봤죠? 그렇죠. 유비쿼터스 모르면 빼시고요, 그냥.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뭐 어렵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의 생산이죠. 빛의 생산에 대한 이유. 빛이 왜 생산되는지 그 이유가 불명확하대요. 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다의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 거니까 미생물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다의 미생물에 의한 빛의 생산. 그것의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느낌 오지 않아요? 안 와요? 바다 가면 깊이가 보면 막 빛을 내는 물체들이 있잖아요. 생명체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들이 빛을 내는 이유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거죠. 굳이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돼요. 이 단어가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그것도 안 되면 좋게 개무시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안 잡히면 그냥 개무시. 그래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대개는. 되셨죠? 유비쿼터스란 말은 도처에 깔려있는 입니다. 알겠나요? 바다 밑에 가보면 도처에 빛이 나요. 미생물들이 막 빛이 나요. 그 이유가 아직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나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뭐 때문인지 잘 봐보세요. 이 두 개 때문이죠. 이 두 개 때문이잖아요. 아주 쉬운 이형식 문장인데 요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문장도 잠깐 보시면 참고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어는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영어는 요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는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중요한 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쓸데없는 말이 앞에 나와요. 중요한 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꾸 뒤에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잘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단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심 선생님이 나를 어제 졸라 팼다 이런다고 합시다.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공단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심 선생님이죠. 영어는 어떻게 돼요? 심슨 티처죠. 심 선생님이 먼저 나와요. Teaching English in 공단기죠. 요거 이해됩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심슨 선생님이지 공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부연 설명일 뿐이잖아요. 제 말이 되시죠? 영어는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나와요. 그리고 던져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소 쓸 때도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외국으로 편지 붙인다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무슨 구, 뭐 무슨 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내가 사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부터 나오죠. 작은 단위부터 나오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이해돼요?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그래요. 이해되셨죠? 저도 잠깐 봐보시면 이유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야,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란 건 뭐냐면, 이거 빛이 생산되는 이유. 근데 이 빛은 또 부연 설명 들어가요. 근데 그 빛은 미생물에 의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생물에 의한 빛의 생산의 이유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함부로 처음에는 직독직해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극복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게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읽어가면서 해석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 나중에 독해할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풀 때도 항상 첫 번째는 꼼꼼하게 해석을 해라. 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정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 쓰시면 돼요. 직독직해 한다면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잠깐 쪼고 나와서 딴 이야기 좀 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35번은 지난 시간에 했죠? 네, 넘어갈게요. 36번.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like가 물론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전치사도 있죠. such as랑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래요? 가로치는 거죠. 뭐래라? 컴마, and.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치겠죠.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such as나 like는 어쩌나 그랬어요? 뒤에 나열 구조가 많이 나온다고요. 물론 이렇게 가로쳐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로쳐지고 A, B, and C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such as나 lik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나열 구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A, B 그리고 C와 같은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뭐냐 잠깐 보시면 코의 사이즈와 위치. 됐죠? 두 번째는 눈 사이의 거리. 뭔가 얼굴 외모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됐죠? cheekbone이라는 건 cheek이 뺨이니까 뺨 여기 뼈의 형태와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거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거 다시 things like A, B, and C의 구조 자주 나와요. such as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나열 구조 뒤에는 나열 구조 이렇게 가로친다는 거. 되셨죠?